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7일 목요일 NBA 경기 준비를 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NBA가 조금 역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팅 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당이고요. 그리고 핸디캡, 그리고 언오버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애틀란타가 홈일 때의 득점, 원정일 때의 득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평균 득점 4위입니다. 4위. 그리고 평균 실점 18위. 그리고 평균 리바운드 8위. 어시스트 평균 13위. 샬럿도 확인하시고요. 22위, 18위, 16위, 1위. 어시스트가 제일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샬럿이. 두 팀의 특징은 뭐죠? 원정일 때 득점이 높다라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원정일 때 사고를 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 전적 3승 2패로 역시 샬럿보단 애틀란타가 좀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두 팀의 맞대결에서 과거 데이터상 다득점 페이스가 좀 많았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기준점도 높지만 두 팀의 수비가 워낙 좋지 않은 그런 모습, 그리고 양궁 팀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난 홈에서 애틀란타가 정배임에도 뉴욕 닉스를 상대로 평균 득점이 꼴등인 뉴욕 닉스를 상대해서 패배를 했고, 당시에 그런 영의 좀 기복이 좀 심한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3점 슛 성공률이 17%에 그쳤다. 그래서 애틀란타는 아무래도 트레이 영의 그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영이 망하는 날은 망하고 터지는 날은 터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가 또 이번에도 특징은 뭐냐면 벤치 멤버가 조금 많이 부상도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또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 경기를 좀 다양성 있게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경기 뉴욕 닉스와의 경기 패배는 했지만 벤치 멤버의 득점이 단 13점에 그쳤습니다. 총 득점이 108점 중에 13점이 벤치 멤버의 득점이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샬럿도 이제 어쨌든 수비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샬럿이 조금 난 거는 애틀란타에 비해서 조금 스쿼드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샬럿의 그런 특징이라 하면은 현재 NBA 팀들 중에서 주전의 출전 시간이, 그러니까 벤치 멤버를 좀 고루 쓰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출전 시간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많다라는 거고, 둘이 지금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역시 2번 연속해서 패배를 했는데, 확실히 샬럿은 경기를 보시면 상대의 자유투 허용도 많고 파울이 좀 많다는 거고, 그리고 골밑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패스를 그 대응을 잘 못하면서 또 그때 또 파울을 만들면서 에드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샬럿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와 샬럿의 대결은 대부분 외곽슛을 많이 던지는 그런 모습을 지난 경기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팀 색깔 자체가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자주 보인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좀 가비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비를 막 타이트하게 안 하고 한번 쏴볼 테면 쏴봐라. 안 들어갔네. 그럼 우리도 쏜다. 이런 식으로 계속 3점 던지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그래서 약간 좀 타이트하지 않고 좀 헐렁하게 경기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두 팀의 특징은 일단은 원정일 때 다득점을 좀 만들어냈던 모습이고, 애틀란타도 어쨌든 이런 샬럿을 상대로 수비가 약한 샬럿을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을 뽑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샬럿 역시 애틀란타를 상대로 3점을 많이 좀 던질 것으로 보여지고, 두 팀이 수비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골밑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거의 파울 아니면 득점을 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31.5점 기준이면 다득점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피닉스 대 이제 토론토.
그래서 어느덧 이제 피닉스가 이제 서부 3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토론토가 동부 14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팀의 홈 득점, 원정 득점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피닉스의 실점이 가장 적다. 전체 30개 구단 중에 실점이 가장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 전적은 1승 4패인데 과거 데이터죠. 물론 과거 데이터인데 그때 당시에는 토론토가 강했던 시절이었고 피닉스가 그때는 지금보다는 뭐 좀 약했던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과거 데이터는 어쨌든 토론토가 앞서는 상황이고, 두 팀의 대결이 과거 데이터상 두 팀의 대결은 대부분 저득점의 흐름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하면 떠오르는 거는 조금 다득점에 실점도 많고 득점도 꾸준하게 넣어주는 그런 다득점의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그런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뛰던 크리스 폴이 오면서 이제 오버 성향을 잠재우고 어느덧 피닉스가 좀 언더팀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즌. 지공을 하죠. 크리스 폴은 속공이 상황에서도 지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어쨌든 피닉스가 좀 초반에 좀 치고 가다가 요새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패턴이 좀 단조롭다. 그래서 에이튼, 부커, 폴로 이어지는 패턴이 좀 단조롭다 보니까 상대 팀들에서 좀 파악이 된 게 아니냐라고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 그 다음에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지금 1승 5패지만 토론토 경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 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조금 변화를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맞춰주는, 받아쳐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달리는 팀이랑은 좀 같이 달리고 안 달리는 팀이랑은 조금 갑자기 좀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언더오버를 상대팀에 좀 맞춰서 따라가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 토론토 역시 득점 의존도가 대부분 주전에 몰려 있는데, 이 토론토의 득점의 한 약 80%는 주전에서 나오고 벤치 멤버에서는 20%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벤치에 대한 활용도가 좀 적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 좀 전에 봤던 애틀란타와 비슷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야투가 조금 저조하면 1쿼터부터 말리는 모습이 좀 자주 보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경기 기준점을 봤을 때 217.5인데 그닥 예전에 피닉스 생각하면 217.5는 무조건 오바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크리스 폴의 그런 지공 플레이, 그리고 이 실점이 가장 적은 모습들을, 그리고 토론토 역시 지금 득점이 현재 뒤에서 네 번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득점력에서의 그런 부재, 아무래도 주전에 대한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계속 그 패턴이 파악이 되면 잘 뚫지 못하는 모습을 토론토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방금 전 경기 애틀란타 대 샬럿은 다득점을 보고, 이 경기는 저득점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승패는 아무래도 피닉스가 좀 더 낫겠죠, 이 토론토보다는. 그래서 피닉스 승이거나 저득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오셔서요, 스포츠 조합픽, 스포츠 정보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